코스닥 이번에 10,000선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다들 와, 정말 이거 뭐 시장하고 실물 경기 또는 진짜 코로나가 상관이 없이 이렇게까지 주가는 갈 수가 있는 건가라고 이격 어떤 펀더멘털과의 어떤 이격에 대해서 다들 감탄을 마지 못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생각보다 또 센 조정이 살짝 나왔어요. 미국 맞아요. 시장은 나왔는데 다들 아마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주식시장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항상 고민이고 항상 괴로웠던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증시예요.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디커플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미국은 저렇게 좋은데 미국 시장을 매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내 증시는 만년 뭐예요? 만년 저평가예요. 우리 시장은 항상 저평가가 너무나 그냥 일상화되어 있던 증시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평가를 받지 못하고 늘 저평가에 굉장히 힘들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요 되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시장이요 생각보다 미국보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요. 우리 시장도 어쩌면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서 프리미엄 구간으로 정말 고평가의 구간으로 한번 가보지도 않을까 향후에 이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은요. 미국 글로벌 증시는요. 정확하게 제가 생각한 정도의 어떤 반등과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올라올 것이 추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 맞았고 거기서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정도 폭으로 내린 거는 또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렸으면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미국이 조금만 기침만 하면 우리는요 그냥 병을 앓고 누워버렸어요. 우리 시장은요. 정말 그냥 미국에 감기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요 아예 그냥 몸살 알아 누워서 그냥 우리 시장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미국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약간 기대가 되는 편이, 이런 디커플링은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다. 그리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에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 혹시나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 또 한 번 일어난다면 굉장히 예외적인 흐름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과 지금 우리가 아예 커플링이 안 될 수는 없지만 미국 시장의 모든 게 다 똑같이 반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 주 한 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도 좀 궁금한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대표님. 이 조정 이후에 또 우리 시장이 다시 좀 탄력을 받으려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하는데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인이 아예 들어왔다 우리 시장에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살짝 발만 담갔다 지금 빼는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하거든요. 네. 이 외국인들 포함해서 수급 현황 흐름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명확해요. 우리 시장에 지금 외국인들은요, 저희 현물을 가지고 매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건 코스닥, 코스피예요. 코스닥이요. 그렇게 크게 지금 아주 뭐 거대한 흐름으로 들어왔다가 거대한 흐름으로 나가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디서 놀고 있냐면요. 외국인들은요. 파생 상품 선물을 가지고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갖다가 지금 하루 들어왔다고 뭐 기뻐하거나 또 하루 매도했다고 슬퍼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들 흐름은요. 그냥 지금은 들어왔다가도 금세 나가고 들어왔다가도 금세 나가는 어떤 그냥 변동성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정말 외국인의 어떤 흐름을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선물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요. 아직도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하락이 굉장히 깊었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수는요. 결국에 매수로 끝났는데 6,000계약 넘게 매수해서 끝났어요. 선물을요. 이 얘기는 아침 하락을 이용해서 계속 이 선물을 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이 약간 반등이 나오고 종목도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지금 현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요, 이 시장은 약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요, 지금 거기에 뭐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좀 동향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항상 선물을 좀 연두에 두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표님. 이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어제장 좀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 제약바이오주의 강한 흐름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제약바이오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은요, 이례적으로 코스피 종목에 있어도 시가총액 큰
제약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네. 상당히 좋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피치를 올리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것은 바로 지수의 흐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 지수 꺾일 때 아마 이 제약바이오 흐름도 잠시 꺾일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어 보여요. 시장이요. 좀 어제 이제 약간 하락이 나오면서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는 하락의 수순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꺾인 흐름이 아니라 조금 더 가기 위해서 조정이 좀 나온. 그러니까 더 뛰기 위해서 살짝 조정이 나오는 이 정도의 흐름으로 저는 어떻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은 조금 더 진행된다. 제약바이오 상승세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진행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또 앞으로 이제 6월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갈 주도주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제약바이오 제외해야 됩니까? 제약바이오는 너무 당연하게 또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또 네. 혹시 뭐 2차로, 2위로 좀 달려갈 수 있는 주도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흐름이요. 항상 네. BT, IT 딱 두 섹션이에요. 코스피에서는 우리가 보통 IT는 다 그쵸. 코스피고 BT는 이제 이렇게 코스닥의 우리 흐름인데 지금 BT는요. 코스피에 있는 종목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 양쪽이 지금 다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큰 시장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 저는 더 간다고 보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아직까지 상승이 더 추가 상승이 남아 있는 종목들 아니면 못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막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막 지금 막 올라가서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종목 아니고도 많이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일단 넓게 보시라. 제약바이오를 좁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IT에서는 단연 지금 보면 2차 전지 종목들이 2차 전지. 네, 가장 지금 좀 상승세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언택트 관련주들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택트라고 대표적으로 플랫폼 회사도 네이버, 카카오 또 어저께도 결제 관련주들이 또 올라왔거든요. 이쪽 흐름도 큰 흐름으로 저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거래일 연속 또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우리 이제 코스피 또 코스닥 시장 모두 어제장에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이벤트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좀 미리 좀 체크를 해볼까요, 대표님? 네, 다음 주의 증시 캘린더를 한번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죠. 자, 다음 주는요, 이제 15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인데요. 유로존에서도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이제 네. 여행 경보가 EU 회원국 이제 일부 여행 경보를 해제를 하게 됩니다. 뭐, 독일, 뭐 그리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각 국에서 약간 여행 경보가 해제가 되면서 아마 여행 관련주들도 한번 모멘텀을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일 날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통화정책 보고 예정인데요. 통화정책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대단한 어떤 더 추가적인 큰 부양보다는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지금의 어떤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7일 날 수요일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는데요. SCM 생명과학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이 이제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줄기세포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장 안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좀 모멘텀을 좀 한번 이 종목이 신규 상장인데 막 상한가를 가거나 막 굉장히 막 모멘텀이 막 불어닥치면 이쪽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의외로 게임주들 스케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7일 날 수요일 여전히 넥슨이 지난주에도 게임주 피파 그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도 바람의 나라 사전 등록 실시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 모바일 게임이겠죠. 모바일 게임 넥슨 GT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주 모멘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그 다음 날에도 18일에도 넷마블 스톤에이지 월드 글로벌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같은 쪽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같이 함께 게임주도 좀 지금도 한번 봐볼 만한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요.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가 이제 6월 18일 날 있게 되는데 이름하여 뭐 이제 쇼핑 페스티벌 6.18 쇼핑 페스티벌이래요.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역시 구매력 하면 또 중국 사람들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도요. 살짝 반짝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9일에는 우리 방탄소년단 4집 수록곡 스테이 골드라고 이제 이거 선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내일 또 온라인으로 저기 공연이 있죠. 네. 그러니까 방탄소년 관련주들도 그동안에 좀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좀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